어쨌든 뭔가 해소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해소하고 싶은 뭔가 것도 있고. 고민도 있을 거고. 네. 고민이 많을 시기인데 지금. 근데 사실 이제 업무적인 것도 아까 밥 먹으면서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직원 관리랑 이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교육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사실 매출 5천만 원 달성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70만 원 빠져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대표님의 매출은 완전 찐 매출, 그러니까 실제 배송을 보내는 것에 대한 합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취소, 반품 뭐 이런 클레임 이거 다 다 뺀 제외하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거 포함하면은 훨씬 많잖아요. 그쵸. 네, 그거 다 커팅하고 4,930만 원인가? 저한테 네. 인증하신 게? 네, 맞습니다. 그죠? 그 인증은 제가 인증을 했고요. 제가 확인을 했고 70만 원 빠지지만 어쨌든 이제 대표님 그 수강하고 지금 몇 달 만에 그 매출 5천만 원 달성하신 거죠? 제가 9월 달에 모르겠어요. 저 헷갈리는 9월이면 10월에 끝난 거잖아요. 네, 10월에 끝나고 10월에 끝나고 그러면은 10월에 끝나서 11월 달에 한 달 차 된 거잖아요. 네, 11월, 12월, 1월, 2월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럼 4개월 만이네요? 2월 매출이요? 네, 2월 매출. 그러니까 2월 매출이 네, 그렇죠. 그죠? 3월은 아직 4,930만 원. 네. 약 5천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평타로는 그냥 5천만 원 넘었다 봐야죠. 왜냐면 2월은 설이 있고요. 네. 일수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매출이 좀 빠지거든요. 그 똑같은 상태에서는. 네. 2월 달에 뭐 그 정도 되신 거면 2월인데도 불구하고 전달보다 상승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4개월 차 만에 수강하고 4개월 차 만에 매출 5천 정도 네. 찍은 거고 그걸 2월 달에 찍은 거고. 네, 2월 달에. 예. 중요한 건 지금 부업이시고 예, 부업이고. 무슨 일 하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본업의 월급도 괜찮지 않으세요? 네, 본업도 먹고 살만은 한데, 이제 더 이제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그 저한테 그 수강하시기 전에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초보가 아니었잖아요. 저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다른 거 강의도 많이 듣고 대량도 해보려고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막혀갖고,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막혔다는 게 뭐가 막혔다는 거예요? 대량 매출이 안 늘고, 계정들이 막 정지가 당하면서, 이거 대량 이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뭐 혹시 삐 처리할 수도 있는데 강의 들으셨다고 하는데 무슨 강의 들으셨죠? 기본적으로. 근데 초보자 입장에선 좋았는데 그 후에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보니까 강의도 들었고 더망고 강의도 들었었고 더망고는 누구 강의 들었던 거예요? 네, 그분 것도 듣고 했는데 뭐 저랑은 잘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랑은 잘 안 맞았어요. 대표님이랑 안 맞았다는 네네. 거예요? 일단 제 강의 듣고 한 달 만에 3천 찍고 4천, 5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 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아는데 네, 한 300 주고 300 뭐 프로그램이랑 뭐 다 뭐 더 추가하다 보니까 뭐 350 이상 들었던 그죠? 것 같아요. 350 들어가고 다 아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강의랑 그럼 제 강의 뭐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좀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하네. 왜 6개월 동안 했고 다른 더 비싼 강의들도 들었는데 왜 제 강의 듣고 한 달 만에 딱 바뀐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거기는 프로그램 사용법. 그냥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무슨 키가 있고 이렇게 작동한다. 약간 이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내가 이 프로그램 설명회를 들으라는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가입부터 뭐 키워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개념적인 교육 위주라면 이제 제가 더망고 때 기대했던 거는 실전적인 걸 많이 기대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 망고는 사실은 망고만으로도 교육할 게 많죠. 프로그램 사용법으로도 교육할 게 많아요. 네, 망고 기능은 엄청 많은데 기능 교육을 많이 들었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망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뭐가 다른 거예요? 시스템을 알려주셨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전수를 해주셨죠. 쉽게 말해서 제가 느끼기는 진짜 노하우. 그냥 보통 강의 다 제목은 다 노하우 전수해준다, 뭐 비법 해준다 하지만 정작 가면은 그냥 뭐 교과서적인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느낌인데 원 대표님이 알려주신 거는 진짜로 하고 계시는 걸 알려줬구나. 왜냐면 가끔 이제 재상품 클레임이나 가끔 뭐 문제 있을 때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어디서 뭔가 익숙한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원 대표님 거예요. 근데 판매 값이 똑같거나 그러니까 진짜로 실제로 하고 계신 거 진짜로 알려주셨구나.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죠. 저를 너무 샅샅이 다 거기까지 받았으면 다 아시는 거죠. 맞아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팔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대로 알려드린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뭐 잘 되셨네요. 어쨌든 잘 따라와 주신 네, 거고 잘 대표님이 제가 알려드린 거를 가지고 또 결정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잘 하신 거죠. 믿고 잘 하셨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네, 뭐 감사합니다. 매달 이제 매출이 오르시고 4개월 차 만에 2월달에 매출 5천 정도를 찍으시고 쭉쭉 뻗어 나가시면 너무 좋겠지만 5천 정도 매출 찍으면 이제 뭔가 한계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들지 않던 생각이라든지 작았던 생각이 좀 커지기도 할 거예요. 뭐 사업의 성장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 방법적이라든지 뭔가 이제 많이 그런 것들 좀 있을 겁니다. 영상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네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짜잘짜잘한 것도 질문 제가 다 받아드릴 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시고 또 큰 틀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이 자리는 뭐 제 강의 들어서 뭐 매출 많이 나온다 이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실제적으로 대표님 오셔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했지만 저희가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실제 대표님 업무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매출 5천이니까 매출 1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그 발판을 마련해드리고자 이제 만든 시간이니까 그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네. 그러면은 질문, 고민. 바로 고민. 일단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도 알려주신 판매값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마진율이 작년부터 내려오셨잖아요. 이건 그냥 개인이 판단해서 그냥 조금씩 낮춰가면 되는지. 사실 지금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사용하는데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기준이 제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어차피 대표님이 만든 기준이 아니니까 기준이 없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상황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기타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도 좀 이렇게 진입을 하는 상태이고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막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어쨌든 살아남고 하려면은 이제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대량 등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광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거는 일단 안 남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세팅해드린 이 값보다도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 세팅 요 정도 값에 지금 현재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이거 밑으로 팔면 의미가 있나? 물론 더 많이 팔 수 있고, 뭐, 네. 규모를 더 늘리고, 마진을 좀 낮춰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전략이 될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뒤로 물러서서 파는 거에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근데 이제 어떤 시점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버틸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컨트롤 가능하죠. 이 내 맘이니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낮출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거는, 굳이? 여기서? 굳이. 더? 그러면 팔라고 하지. 주가 더 재미있을까, 그러면? 그죠? 그쵸. 팔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같은 세팅을 드리더라도 이걸 좀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에 따라서 한 달에 이제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차이가 나요. 아시겠지만. 요 세팅은 저는 그런 세팅. 하면서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이번에 5천 나오기는 했는데 이 사업자가 30개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잘 나오는 거는 막 700만 원 나오는 사업자가 있는. 근데 그 사업자는 계속 보면은 계속 잘 나와. 잘 하시는 거죠. 잘 나온 그 사업자에 있는 카테고리를 이전해서 또 팔아왔거든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잘 나오던 사업자가 갑자기 조금 꺾인다든지 하면 매출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안 나오는 이 사업자는 도대체 사실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뭐 강의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얘는 그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 엄청 디테일하게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드린 것처럼 대충 하세요. 대충. 그러다 보면 그냥 대충 하라고 하셨지. 맞아. 대충 하세요. 여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안 나오네? 다 바꿔보고 안 나오네? 얘는 계속 바꿔도 안 나오네? 그럼 둘 중에 한 번 선택하시는 거 그냥.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가 그 직원이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잖아요. 네, 대표님 지금 알바 쓰고 있죠? 알바 4시간. 알바 4시간 쓰고 있죠. 시간당 얼마 줘요? 시간당 얼마 주는지 시급이 아니라 건당이죠? 건당 500원으로 건당, 주문 건당 500원. 네, 한 달에 그냥 하루에 60개 최대하고 한 달에 70만 원 드리거든요. 60개.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주 5일 하고 쉬는 날은 다 쉬고. 주 5일. 빨간 날 자유목. 네, 토요일 다 휴. 좋네요. 원래 한 60 정도 했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더 시간을 할애하시길래 그리고 또 이분한테도 어느 정도 좀 이게 매력적으로 있어야 이분이 좀 오래 하실 것 같아서 10만 원은 약간
재택으로 4시간 정도에서 한 달에 70만 원 벌어가면 나쁘지 않죠. 그분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괜찮죠. 가성비 있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은 직원이 아니라 알바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직원 체제를 가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건데. 직원을 지금 한 명을 이제 좀 뽑아서 그 CS랑 문자 이거 계획이 직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화 이거 직원의 그 위치는 어디서 해요? 위치요? 정보를 잡아야 돼요, 위치. 집에 재택으로 할 재택근무. 네. 한 명을 염두에 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직장 동료인데 다들 반대했는데 제가 좀 그분은 일 안 해요? 일하는데 그분도 저랑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 시간이 비는 걸 알고 그분은 좀 쉽게 말해서 집돌이 스타일이셔서 항상 집에서 뭐 하냐고 제가 그럼 직원이 아니라 추가 알바 아니에요? 추가 알바? 추가 알바 추가 알바잖아요. 근데 직원만큼 저는 4시간을 하더라도 150 직원 월급 주듯이 주고 좀 더 심도 깊은 거를 가르치고 안 돼. 그건 안 돼. 네, 필요 없어. 그래. 왜냐면 따블인데 따블이라고 해서 CS를 따블만큼 잘 본다?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기능을 시키니까 네? 쉽게 말해서 주문 알바는 단순 노동이면 CS랑 뭐 다른 부가적인 거 처리하는 거는 좀 지식도 있고 그렇지도 해야 되니까 않아요. 더 고급 하다 보게 져요. 그렇나요?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미지로 찾고 더 괜찮은 거 찾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제가 알려드린 틀을 드릴 거고 문자도 복사 붙여넣기로 답장 다 할 거고 전화 안 받을 거고. 네네. 그죠? 그리고 어차피 물어봐야 될 거 계속 물어보고 교육기간이 계속 있을 거고. 그죠? 2배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좀 잘해줘서 효율을 좀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시급이 보통 지금 우리나라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시급을 12,000원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나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알바하더라도 그 시간 못 받거든. 사실은. 그 시간에 자기 본업 끝나고 나서 이제 알바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뭐 서빙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시간적으로 가능한 이런 알바들이 좀 있을 건데 그게 아닌 알바를 하면서 교육도 다 해가면서 경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다 해주면서 쓰는 건데 시급이 높다?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 알바가 업무를 잘 하기 전까지 대표님이 좀 하시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긴 하겠지만 손이 많이 갈 거예요. 머리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이제 땜빵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재택 알바로 CS적인 걸 맡기면 업무를 뭐 맡길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낮 시간 동안 뭐 배송문이라든지 뭐 상품문 이런 것들 온 것들은 제가 문자로 고객한테 답장 줄 때 특수 문자를 하나 넣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특수 문자를 검색하면 고객들한테 제가 답한 것만 딱 나오니까 그거를 다 답을 제가 일일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배송 문의는 요거. 그죠? 네, 뭐 특수 문자를 일부러 뭐 다시 던지 뭐 이런 식으로 저만 알아볼 수 있게 넣고 집에 와서 그 문자를 검색하면 유형별로 딱 뜨니까 그거 답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거랑 샵마인에서 이제 기타 문의 그 문의들 그것도 답변하는 게 샵마인이 느려서인지 모르겠는데 샵마인이 걸리죠. 그래서 2개를 켜놓고 하는데도 거기서도 은근히 시간 많이 뺏겨요. 샵마인 2개 켜놓고 왜냐면 하나 보내고 다시 로딩되는 네, 시간.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문자 답변, 배송 문의 답변, 긴급 문의 답변 시간이 좀 걸리죠. 그건 정도는 사실 뭐 주문 내용만 같이 공유하면은 뭐 알리스 조회해서 정해진 템플릿으로 답변 주면 되니까 그거 2개만 해도 1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단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 단축될 수 있죠. 네, 그것만 해도 일단 1시간을 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자 돌리고 문자 이제 통관번 주신 분들 정리하고 이런 거 해도 2시간 정도 치고 다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르쳐서 주문 처리 낮에 알바가 처리하지 못한 주문 처리 이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여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앞에 2개 정도는 금방 교육하면 무조건 하죠. 불가능하진 않죠. 남자 여자예요? 남자요. 남자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 다 제 밑에 그 사람들이거든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둘 다 괜찮아. 남자 1명 여자 1명 있는데 지금 누구를 할까 누구한테 제안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안을 하면 무조건 다 승낙할 사람들이에요? 일단 제가 부업할 생각 있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 떠봤는데 다 알아요?
아니 모르죠. 아, 그러면 아킬레스건 하나 내주는 거네? 그쵸. 회사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비밀 뭐 하고 있다고. 비밀 서약으로 뭐 이렇게 하나 받던지 아니면은 물론 걔도 이제 월급을 저한테 더 받는 순간 이제 동범이 되는 거니까 공범이 되는 거니까 똑같아지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걔도 이제 몰래 뭐 한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건 좋은데요? 저는 무조건 대표님이 여러 개 되신다면 그 추가 직원이나 추가 알바는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업무는 이제 문자 업무라고 해요, 저는. 네. 왜냐면 이제 루틴이 이렇게 되거든요. 문자 업무를 할 때 문자를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문자를 다시 보내야 되니까 답변 없는 사람한테 또 보내야 되거든요. 문자를 정리하고 문자 발송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일단 여기서 문자 업무 일단 여기 끝나고 그 다음에 긴급 문의가 있죠. 네. 긴급 문의. 임금분이 요거를 이제 샵마인에서 처리를 하고 그 본인이 처리하고 본인이 처리가 안 되는 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넘기는 걸로 처리를 해야 돼요. 요것만 해줘도 시간이 대표님한테는 1시간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이 친구가 만약에 하면 1시간 만에 처리가 안 될 수 있겠죠. 초반에. 그죠? 대표님 넉넉하게 뭐 1시간 대표님이 할 거를 그 사람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좀 실송장 정리하는 거라 그거는 필요해요. 실송장. 실송장 업무는 저희 직원도 제가 별도로 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실송장 수정 업무라고 하거든요. 네, 수정 업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원이 이제 두 분이라 저는 실송장 입력 업무랑 네. 실송장 수정 업무랑 이렇게 나눠서 주거든요. 아, 네. 한 분이 입력을 하고 한 분이 수정을 해요. 수정은 예전에 입력한 것 중에 그쵸, 만든 여기서 것들 수정한다. 아니 여기서 입력이 된 것들을 실제로 이제 수정하는 걸 하는 거죠. 아, 얘는 그냥 입력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엑셀에다가 입력. 그렇지 엑셀에다 입력하는 거. 제가 준 걸로 쫙 나오면은 그 엑셀 쫙 옮겨주는 거. 그 엑셀을 주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로 그렇죠. 그냥 엑셀 주면은 이제 샵마인에다 수정한다. 네, 이거 보고 이게 송장 나왔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일괄 등록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다 복사 붙여넣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단순히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만 줘도 이제 처리가. 수월하죠. 예. 근데 여기서 실송장 수정해서 손이 가요. 나중에 가면. 뭐냐면 수정해서 보면은 처리가 안 되는 건 있어. 미처리 건들. 처리 불가 건들. 처리 불가라 하면 마켓에서 정산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배송 중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배송 중으로 떠 있는 거. 계속 넘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고객센터로 별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리 업무가 별도로 있어요. 직접 처리.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는 모아서 하면 돼요. 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실송장 수정을 입력하고 수정까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실송장 수정하는 날에는 이제 배송 중으로 통합관리해서 이제 조회해서 계속 배송 중으로 떠 있고 도착했는데도 수정 안 되는 애들. 배송 중에서 배송 중. 그쵸, 배송 중에서. 배송 중에서 남아있는 배송 중 것만, 배송 중에서 뜨는 것만 다 보면 돼요. 배송 중 완료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배송 중 완료는 완료에서만 보는 거죠. 대표님. 빨간색 칠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쵸. 배송 중에 있는 완료권에서만 오래된 거. 그런 것들 이제 보면은 알리에서 송장을 중간에 바꿔버리는 네, 거거든요. 업데이트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수정해주고, 수정했는데도 정산 안 되는 거는 메모해서 평일 낮에 이제 전화해도 되고요. 마켓에 채팅하기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한테 줄 수 있어요. 그쵸, 그거 줄 수 있죠. 이거를. 왜냐면은 송장이 나왔지? 배송 완료가 확인됐는데 얘가 배송 중에서 안 없애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고객센터 채팅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채팅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채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라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채팅이 안 되는 거니까 양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네. 요청하고 조회만 해놓고 대표님이 이걸 보고 대표님이 나한테 신청하든지 뭐 하든지. 왜냐면 채팅이 편하더라고. 제가 4건 5건 넘어가면 엑셀로 파일 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냥 채팅으로 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확인해가지고 바로 배송 완료 처리해주더라고요. 이것만 떠나도 대표님 예, 그것만 해도 많이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업무 제대로 가르쳐서 그쵸. 이거 처리하고 2시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쵸. 문자 정리하고 충분히 보내고 맨날 하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긴급 문의하고 하루에 2시간 네. 주문 업무. 그리고 어차피 개수야 이제 캐파가 있잖아요. 네. 혹은 그냥 생초짜도 하는 수량이다. 1시간에 이 정도. 그쵸. 이걸 못하면 안 된다. 그죠? 이걸 이상 넘어가면 열심히 잘한 거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못한다. 밑으로 내려가면 건수로 돈을 준다든지 이상 넘어가면 잘하는 거니까 제대로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하거든. 그렇게 해서 알바 2명 굴리면 알바 2명 쓰는 걸로 직원 1명에 충분히 나오죠. 효율을. 네, 직원 1명 쓰려면 그래도 200만 원 초반대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충 여기 70, 뭐 대충 여기도 70 정도 나가서 뿌린다고 한 140만 원으로 뭐 매출 5천 굴리는 직원 너무 좋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는 이제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그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1번 알바 뽑기 전에 네. 그 제가 생각하신 분한테 이제 제가 하는 거라고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다. 매형이 하는 건데 주문 처리 알바 이런 게 있다. 근데 2시간에 제가 너무 조금 30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인지 그때는 약간 생각해본다 이렇게 해서 2시간에 30이면 1시간에 15. 1시간에 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2만 원이고 2만 원에 짠네 엄청. 그쵸, 그때가 4주 짰죠. 하면 그때는 40은 줬어야지. 그때 그냥 최소 평타잖아요. 40은 평타였는데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2시간에 30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왜냐면은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효율을 뽑아줄지도 모르고 투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알바분한테는 처음부터 40 제안을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고 그렇죠. 원래 돈이에요. 돈 좀 더 주고. 돈 더 주면 할 것 같아요. 돈 좀 더 주고 괜찮은 분을 쓰고 좀 더 시키는 게 그게 낫겠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또 그리고 직원이 한 명이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 사람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있고. 원래 그건 이제 계속 항상 이제 모시게 될 거예요. 직원에 대한 불안감은 언제나 있으면 저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 직원이 절대 갑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직원의 전전긍긍에서는 운영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 아쉽더라도 그만둘 테면 그만둬라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직원이 아쉬워도 그만두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 돼 사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같아도 그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면은 그 먹같아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이 많다든지 뭔가 뭔가 그 안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득이 많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 쓰려면 그게 가장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기본적인 건 돈인데 마냥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것도 좀 맞아야 되고 직원 또 내 마음대로 또 잘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자 그러면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게 어렵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뭐 대표님 월급이 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직장? 저 이제 9년. 9년 차면은 진짜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다. 이게 또 고민되는 게 20년부터는 연금이 나온대요. 20년 되면 20년 이후에 퇴사하면. 20년 이후잖아요. 네. 11년 후잖아요. 네, 그쵸. 그런 생각 버리세요. 아, 많이 남은 거죠? 11년을 아, 사업에 많이- 몰두하면은 그쵸. 연금에 공 하나 더 붙여서 나올걸? 그쵸, 그쵸. 절대 왜냐면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달콤해요 사실은. 아, 달콤해요, 맞아요. 예,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달콤함 속에 계속 고만고만하게 살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10년은 되게 많이 남았다 이 생각이 물론 드는데 내가 지금 약간 이게 진짜 큰 그 대박이다 진짜. 기획료- 근데 뭐 실례가 안 되면 9년차 간호사의 월급 얼마 정도 되나요? 저는 그 2023년도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는 이제 새해 전 6,700. 연봉이? 네네. 이야 나쁘지 않네. 세전 6,700만 원이요? 네. 그러면은 통장에 매달 얼마씩 꽂혀요? 근데 기본 저희는 이제 기본 500. 350 정도 일단 꽂히고 저희는 보너스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대충 500이 넘네? 그죠? 근데 500. 세후 얼마가 나는지는 사실 대충 500 받는 생각 안- 되겠네요. 그런가요? 이 천, 세전이니까 한 400좀 되지 않나요? 400 정도? 그쵸. 나쁘지 않죠. 이번에 그 치익이 컨설팅 하신 분 억대 연봉자가 많습니다. 억대 연봉자신데. 네, 억대 연봉 지금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 대표님 그 억대 연봉 하시는 분도 당장 때려치고 싶다고 다른 거 찾고 싶다고 하면서 와요. 네. 대표님 11년 더 해가지고 연봉 1억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저도 뭐 그 11년 후에 연봉이 1억 되더라도 지금 그분의 그 마음일걸? 그쵸. 1년에 대표님 6,700 회전인데 1년에 6억 7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고민해요? 11년 후를 왜 연봉을 더 지우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알바는 이렇게 뿌리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실행력이 빨라요. 실행력도 빠르고 뭐 결단도 대표님이 믿음이 생기면 굉장히 빠르신 분 같고 그리고 결과도 지금 빠르게 내시는 걸 빠르게 내기도 하고 그리고 상승세가 이제 뭐 한두 달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계속 상승이고 그리고 이제 4개월 차 만에 5천만 원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사실. 물론 방법을 아는데도 진짜 행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부업인데 이렇게 해낸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게 그럼 수치가 되게 단순해요. 왜냐면 전업인데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부업인데 이렇게 하셨으면은 전업이가 더 잘할 거거든요. 이거는 대표님은 시간을 그만큼 잘 쓰시는 거고 허투루게 쓰지 않을 거예요 절대. 맞죠?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대충 하시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은 대충 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성과가 안 나온다 하면은 성과가 안 나오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요 하는 거는 그 아마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표님은 열심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부업인데 이렇게 만들어낸 거면은 그냥 사실 결과가 말해주는 거라서. 그래서 전업하시면은 당연히 되겠죠? 부업으로도 5,000원을 찍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뭐 그전 사업들이 좀 망해가지고 제가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이걸 선택해야 되네 이건 아니었거든요. 저는요. 사업을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하지 이거였어가지고 그냥 저는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했던 건데 어렵죠.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방법 찾기도 어렵고 제가 이제 강의해드린 거 내용 보면 알잖아요. 거기까지 다다르는 시간을 써도 다다르지 못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것 같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증명이 되니까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직원화가 만들어지면서 저도 이제 다음 스텝이 실제로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에서 가장 낮은 돈을 벌어요. 대량 등록은. 가장 낮은 돈을 번다고요. 대량 등록.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대량 등록이 가장 낮은 돈을 벌어요. 자만이 아니에요. 제가 월 매출 1억, 2억을 만들어도 그게 대량 등록이라면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돈을 버는 거라고요. 대량 등록이. 왜냐면 가장 밑바닥 자금이니까. 그렇죠.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양업 때려박아가지고 매출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서 어차피 돈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스텝 제가 알려드린 다음 스텝은 조금 더 체계를 갖춰가면서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익이 제가 1억이라면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게 1억이라면 1억이 깔리면서 추가 가는 시스템이니까 그런 매출을 계속 늘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브랜딩이랑 몇 개가 안착이 되는 순간부터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규모가. 몇십 배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 그거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드는 과정과 그걸 만들려면 아무튼 투자와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부러지지 않는 상태를 만들려면은 뭔가 계속 받쳐주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시드도 있어야 되고. 그게 좀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대표님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는 저는 대표님이 어느 순간인지 몰라. 어느 순간은 이 전업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어차피 부업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고 고민 안 해보신 게 아닐 거예요. 안 해보신 게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여기로 가면. 왜냐면 매달 들어오는 400이 없어지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이걸 현실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들으면 더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전업을 하면 매출이 높아지잖아요. 네. 매출 높아지면 묻어야 되는 돈 많잖아요. 돈을. 그죠? 근데 이게 체감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00이 안 들어오는데 매달. 그 이상을 써야 되잖아요. 계속 돈이 줄기만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각오와 어느 정도 준비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한다 하면 못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도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계속 고만고만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뒤 딱 돌아보면은 아쉬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 그때 그냥 내가 좀 과감하게 도전했으면 좀 많이 키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왜냐면은 지금 온라인 판이 강의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2년 전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뭔가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킬이 많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대량, 반자동, 수동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느 라인에서든지 다 이제 점점 실력이 많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 도전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하실 거라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죠.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겠죠. 뭐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방어도 하고 해결도 하고 해 나가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고 대표님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사모님도 계실 테니까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다 사모님이 의논하고자 하려고 했을 때도 무조건 오케이는 안 나올 겁니다. 오케이를 한다고. 오케이 안 나올 겁니다. 절대 안 나올 겁니다. 대표님이 어떤 강단이 필요할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업으로서 이제 왜냐하면 대표님 매출 5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매출 2, 3천도 못 들어내시는데 무조건 전업하셔라.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그런 분이라면 뭔가 뚫어내는 거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 때려 붓는다고 해서 다 해소가 될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대표님 확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실 뭐 솔직히 딱 까놓고 해서 1억 찍으려면 찍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쵸. 방법은 아는데. 그렇죠. 안 찍으려면 찍을 수 있잖아요. 부업으로 해서 5천을 찍었는데 전업으로 한다면 다 내려놓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 지금 회사다가 그런 거 다 빼고 전업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지금의 곱하기 2를 해버리면 그냥. 그거 맞잖아요. 할 수 있죠. 곱하기 2보다 더 해야 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수치가 그보다 더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래서 그걸 좀 더 안정시키면은 1억 그 이상도 세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미루고 하다 보면은 안 된단 말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알바 2분 꾸려가지고 5천 이상 유지하는 거 하셔도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곱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알바 하나 써도 편해진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이 남은 짬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터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쌓이기 때문에, 클레임과 이런 것도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쳐내 가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뭔가 누적이 될 거란 말이야. 업무적으로요. 그러면은 내가 알바를 2명을 씀으로써 더 키우고 싶은데, 좀 힘들 수 있어요. 회사에도 신경 써야 되고 대표님이 남아있는 시간이 또 한정적일 텐데 그게 시간이 많이 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또 거기서 뭐가 올 수 있어. 지금 살짝 외로움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4개월 차에 매출 5천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아직 그러면 안 돼. 아직은 아니에요. 더 달릴 때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뭐 매출을 더 키우고 하더라도 더 바쁘고 더 신경 쓰이고 내가 더 감당해야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5천 만드는데 4개월 동안 달렸잖아요. 네. 솔직히. 그죠? 정신없이 달렸잖아요. 진짜 정신없이 달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4개월 전인데, 4개월 지금 후 모습인데, 그 4개월 전, 4개월 동안 그 힘든 게 지금 아직도 힘들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 뭐야? 4개월이나 지났네? 뭐야? 내가 5천을 했네? 그렇지 않아요? 아무 뭐 감각이 그냥 네, 없잖아요, 없어요. 솔직히. 네. 근데 대표님 1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1년을 더 했는데, 매출이 한 5, 6천 계속 그 상태예요. 근데 똑같이 힘들 거거든. 그죠?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운 게 1년 후에 성장이 없을 때예요. 근데 그게 매출이 몇십억이면 그 유지만 해도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몇천 달인데 그 유지를 한다면은 거기서 또 뭔가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님이 매출이 막 2배 그 이상 가려면은 환경이 확실히 변해야 돼요. 환경이 확실히 변해야 돼요. 모든 게 변해야 돼요. 그래야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경을 안 변화시키면서 매출은 확 변하고 싶어 해요. 시간 조절, 뭐 그 직원으로 때우든 뭐든 어떻게 만든 다 자기만의 세팅이겠죠?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매출 억대는 부업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 물론 이제 부업으로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고 보면은 못할 것도 아니네. 부업으로도 하신 분이 있어요. 매출 한 2억까지도. 근데 그분은 방식이 조금 달랐고, 뭐 대량이에요. 좀 다른 환경이 좀 있었네, 그분은. 중국과 연결도 좀 되어 있었고, 중국에 직원도 있었고, 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있었던 거지, 그분이. 본인이 일 안 해도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톡 까놓고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버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힘들어요, 대표님. 많은 힘듦이 올 것 같고, 가족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표님이 지금처럼 시간을 잘 쓴 것처럼 갈아 넣으셔서 매출을 수억대로 올려놓은 상태가 되면은 잘했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고만고만하게 못 컸다? 그러면은 욕을 먹을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면은 다 계속 욕 먹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다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 가족은. 대표님 지금 돈 몇백 딱 쓰니까 다 따라오죠. 그죠? 확 따라오죠. 그 돈의 힘은 가족이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윗사람도 이길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이쪽으로 움직여요. 진짜. 가시죠? 가야지. 가시죠? 돈 내가 다 내는데. 그죠? 어디 가도 환영받고, 근데 그 환영받기 전까지 욕 먹어요. 지금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견뎌야 돼요. 그것도 환경이에요. 왜 안 오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업이 바빠서 못 갑니다. 욕 뒤지게 먹죠. 가족분들 뭐. 웬만해서 안 가요, 잘. 꼭 가야 되면 가죠. 명절이나 뭐 이런 거. 제사 이런 거 챙기고 하죠. 불필요한 모임. 불필요한 술자리. 저는 불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뭐. 그 시간에 제가 사업을 해야지 내가 거기서 얼굴 비치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물론 좋지만 친목도 다지고 뭐 했네 하고 가서 이렇게 해주고 좋지만 근데 나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는데 대부분 다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관계들은 갖고 살거든요.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저한테는 내가 내 사업을 만들고 나서 그때 누군가를 챙기는 게 더 그게 맞고 챙겨도 그때가 더 확실하게 챙기는 게 맞다. 그때까지는 이제 욕먹는 거예요. 왜냐면 올 법한데 안 온 거니까. 맨날 안 가니까. 안 가니까 항상. 그러면 너는 진짜 쌍욕을 하죠. 그 새끼는. 가족 자주 있으신? 자주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간다 그러면 다 놀래요. 간다 그러면 온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착실하게 돈 벌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업체도 커지면서 그럼 또 그런 거 이렇게 한 번씩 더 씀씀 있고 하면은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잘 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갈 때가 인정받는 단계까지 갈 때가 엄청 힘들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는 누구도 찬성 안 할 겁니다. 가족들이 할 때, 가족들 특히 좀 더 생각해보는 것들. 근데 찬성을 찬성이고 뭐고 그냥 의지를 꺾을 수 없게 만들어야죠. 내가 갈 길이 이건데, 내가 선택을 했는데 누가 감히 막겠어? 근데 와이프 이제 사모님한테는 좀 더 이렇게 잘 말씀하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대표님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한 달에 월급 400만 원이면은 매출을 더블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억대로 맞춰서 직원 2명 쓴다고 해도 그죠? 그쵸. 훨씬 낫죠. 근데 이제 그거 만들기 어렵지 않거든 사실. 새로 이제 이것도 막 해야 되고 알바도 그 정도로 컨트롤 하시면 직원 놓고 하면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직원 교육은 별게 없어요. 내가 하던 걸 그대로 주는 게 다예요. 내가 하던 게 힘들었는데 그걸 줘버리면 걔도 더 힘들어. 걔는 2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힘든 걸 줘서 내가 편해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직원을 써가지고. 왜냐면 얘가 어차피 안 붙어 있을 거고. 계속 하니까 힘든데. 그죠? 그리고 그런 성향의 사장이면은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그냥 위임을 줄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힘든 건 내가 하고 쉬운 거를 직원을 다 시켜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얘가 직원이 좀 더 많이 붙어 있겠죠. 근데 이제 힘든 걸 하게끔 이제 점점 직원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친구랑 이제 뭔가 내가 교감을 하면서 직원과도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상태를 만들어주고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은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주문 처리랑 CS랑 뭐 전부 다 이제 직원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직원분들이 뭐 주문 처리랑 CS랑 다 하고 중요한 결정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근무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떤 걸 주로 고민하세요? 다음 거 해야죠. 다음 반자동이랑 수동에 반자동, 대한 수동 고민이야. 뭐 강의를 들으신다든지. 사실 강의야 기존에 여태까지 들었던 강의도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다 알고 있는 걸 좀 더 잘하거나 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벽을 뚫었거나 그죠? 그리고 누가 알지도 못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네. 이게 아마 3개가 다 짤 뻔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완벽하게. 반자동도 그냥 대표님 더 지식이 없진 않으실 텐데 그 지식에서 누가 뚫지 못한 벽을 뚫거나 거기서 누가 침범하지 않은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런 걸 그런 걸 좀 찾아내는 거에 그냥 하는 거죠. 다른 기존에 한 사람이랑 조금 다르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건데 그거 더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해놨더니 좀 요게 낫구나. 내 경험으로 해나가니까 그냥 루틴이 있어야 돼 무조건. 못해도 괜찮아. 나는 반자동을 계속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네 편하게 만들고 편하게 했더니 효율이 없네 효율이 좋게 만들고 요건 요렇게 하는 게 요게 맞네 결국에 이게 딱 시스템이 딱 되는 거야.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를 그냥 새로운 거에 대한 시도일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거를 다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반자동을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정석이잖아요. 팔린 물건 찾는다 네. 그거를 가지치기 한다 3개 5개 올린다 그건 이제 기계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뭔가 하나의 벽을 더 저는 뚫으려고 하는 거죠. 요거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요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뭐 구상은 다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대량이 아무리 들어와도 전 제 대량은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대표님이 지금 제 걸 가져갔는데 대표님도 먹고 있고 저도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죠? 반자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자동도 남들 다 들어와서 먹는데 남들 다 들어와서 먹지만 나는 나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토대로 이제 수동으로도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짬뽕에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저는 이제 사무실은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 집이랑 좀 더 가까워지는 제가 집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사 사무실 계약을 했어요. 이제 다음 달에 이사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하면서 좀 더 루틴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 사무실은 가시는 게 집이랑 가까운 이유 아니요 이제 여기는 공유 오피스니까요. 너무 좁아요. 직원이 둘이고. 직원을 더 늘리실 생각으로 가요? 예, 직원을 더 늘릴 생각으로 가는 거죠. 시간적인 알바, 뭐 반자동은 알바 두는 게 너무 쉽죠. 주문 처리 어차피 직원 2명이나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확장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 하나 더 넣었다가는 제가 수명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여기 공유 오피스에서 가장 비싼 방을 쓰고 있어요. 넓고 좀.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비싼 거지 좁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좁아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직원의 컨셉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 컨셉으로 끌고 근데 남자는 안 뽑고 네네. 그죠? 어떤 느낌? 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사업을 할 사람이라면은 저를 보지 않아도 이제는 뭐 유튜브 좀만 보더라도 사업에 도전할 수 있어. 저보다 더 호기심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사업을 할 성향이라면 어차피 그건 제가 막지 못해요. 제가 하고 있는 걸로 그 사업을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시스템적인 방어가 알아서 되는 거죠. 어차피 업무가 다 분할이 되어 있고 저는 한 명에게 모든 업무를 다 위임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이 친구들은 CS와 주문 처리만 전담을 해주고 있죠. 그럼 두 분 중에 둘 다 주문 처리는 하고 둘 다 주문 처리는 하죠. CS는 CS는 이제 거의 두 분이서 거의 하는데 팀장이 거의 다 하죠. 하고 문자 돌리고 이런 거나 이런 게 업무가 나눠져 나눠져 있죠. 있다는. 구분해서 딱 나눠. 그럼 이분 업무를 이제 주문 처리 말고는 또 잘 모르는 업무들도 서로 둘이서 많이 소통하게 하죠. 전 직원을 그렇게 대면에서 써본 적은 또 없으니까 뭐 물어봤을 때 그냥 좋게만 알려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좀 이것도 못하는 식으로 좀 쿠사리를 주면서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이것도 못하는 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실수를 했어도 잘했어 라고 해요. 물론 이제 스타일이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 많은 스타일로 해봤거든요, 사람을. 네네. 이제 뭐 이게 좀 이렇게 뭐냐면 교과서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리더가 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관리자 말고 리더가 예. 되라. 이제 왕좌에 앉아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나를 이끌고 따라라 하는 리더는 좀 찾아보시면 어떤 게 있는지 나오니까 리더가 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 직원분들이 그게 리더라 하면 필요한 항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손꼽자면 그 사람의 인품, 성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좋아 저 사람 능력도 있고 다 괜찮은데 재수 없어. 그리고 잘난 체하고 옷만 좀 못해도 막 되게 뭐라고 하고 막 그래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직원이 되게 안 따릅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두려워하고 선뜻 말하기 어려워지죠. 물론 그게 긴장이 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긴장감과 업무적인 긴장감은 이제 다른 것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직원 보고 보통 하는 게 실수하면서 배워라. 실수해도 괜찮다. 괜찮다. 예. 하지만 모르는 꼭 무조건 물어보고 하고 실수해도 꼭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실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준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해도 되지만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잠깐 지금 약간 뭐 좀 리더 같았나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 좀 공감했던 게 제가 직장에서 약간 지금 말씀하신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요즘 좀 MG 애들이 좀 있어요. 여자애들이고 뭐 직장에서는 좀 세게 해야 감정 되죠. 기복인 여자애들이 있거든요. 좋게 이야기하면은 알겠다고 해서 이제 따르기는 하는데 너무 이제 개개인의 의견 또 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좀 들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기 주장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이제 민주적으로 쉽게 말해 신사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했나라고 해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좀 더 권위적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정할게요. 직장 생활에서는 리더가 되지 마세요. 그냥 그 대표님의 위치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사회 조직에서는. 쓴말 굉장히 붙어버리고 그냥 바로 쳐내버리고 아랫사람 있으면은 전 좀 많이 갈궜어요. 진짜로 방금 말했던 것좀 그딴 것도 못하냐? 그냥 짐 싸, 그냥. 그래서 토를 달아 감히? 그냥 쳐다도 못 보게 했어요. 대신에 일 잘하고 하면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네네. 진짜 개념 없고 못하고 하는 애한테는 시간조차 안 썼어요. 꺼져 그냥. 그냥 건방져 어디서 막 그러면은 걔는 제 선으로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내가 출동하면은 난리가 나는 게 돼야 돼요. 분위기상. 군림하고 군주하는 게 막 그 왕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애들한테 시간 써도 개선이 안 될걸요? 시간 쓰고 설득하고 마음을 써서 진정 쓰게 해줘도 사람 성향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일수록 뒤통수 존나 잘 쳐요 진짜. 시간을 내가 쏟고 얘한테 애정을 쏟고 해준 게 배신을 너무 많이 당하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사람이 좀 스캔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의 행색과 말투와 표정만 봐도 이 새끼 어떤 새끼다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겪어보고 성향이 딱 보이면은 저는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시간 안 씁니다. 그냥 바로 그냥 아예 안 써요. 근데 이제 사장이 되는 건 좀 달라요. 사장이 되는 건 어쨌든 내가 이제 면접을 보고 사람 뽑았어야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이제 MBTI 뭐 잘 모르는데 뭐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대충 이 사람의 성향을 좀 보고 이런 스타일이네, 이런 스타일이네 좀 감이 와요. 그래서 계산해서 딱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런 애한테는 이런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하면 얘는 상처가 되겠구나. 얘는 마음에 담아줄 수 있겠네. 이런 거를 좀 캐치하는 편인데 이런 걸 캐치하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직원은 교감이에요 일단. 친해지는 거.
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표님도 만약에 누군가랑 만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던 누군가의 만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대표님을 혼내, 막 지적해.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똑같은 걸 지적하고 대표님한테 뭐라고 해.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님의 선배고 존경스러워하고 닮고 싶은 대표님이 그런 존중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대표님한테 지적하고 너는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네가 그땐 잘못했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하면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들어야 돼.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내가 아직 인정도 안 했어. 이 사람이 까리까리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근데 돈 잘 번대. 근데 나랑 관계는 없어. 이 사람이 대표님한테 그건 이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고 똑같은 지적과 뭐라 해. 들을 거예요? 안 듣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직원이어도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 직원이 나를 인정하고 이 직원이 그래도 조금은 나한테 뭐 존중, 그 언저리의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막 말하고 해버리면은 저는 그걸 좀 피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의 최소 직원이 나를 이 사장 배울 게 좀 있네. 인정이 좀 들어간 다음. 이 사람의 좀 인품이 좀 있네.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혼내려고 하더라도 보통 직원들은 혼내는 자리에 따로 있어야 돼요. 따로 나가서 뭐지. 그러니까 어차피 둘이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일 끝나고 얘기를 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얘기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자꾸 일을 실수를 해. 그러면은 초보적인 사장들은 그때그때 얘기를 하거든.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화가 나는 거야. 계속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또 실수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울쭉대고 쫄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좀 더 나은 상태는 이제 일 다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적하듯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얘가 이제 이런 걸 자꾸 못하고 이제 어떤 업무를 좀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캐치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나는 뭐 PPT는 아니어도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거야. 뭐 주문 처리 잘하는 방법, 5분 컷 하는 방법, 주문 잘하는 방법. 몇 컷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뭐 중간이나 이제 회의 시간을 마련해서 둘이어도 괜찮잖아요. 미팅 시간, 회의 시간, 교육 시간 앞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실수들이 있는데 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안 되면은 나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 이렇게 교감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해서 업무를 돌려보고 다음 미팅 때 내가 교육을 해준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땠어? 도움이 됐어요? 개선이 되고 있어요? 실제적인 업무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점점. 뭐라고 하려고 할 때도 교육 때.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교육이. 그때 뭘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이제 뭐 업무적으로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는 그거보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꾸 저렇게 해야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거 왜 자꾸 못하지? 이제 보통 업무를 바로 해야 되니까 업무적인 바로 실질적인 거는 제가 딱 봐도 그때그때 이제 교육해서 알려줄 때도 있거든요. 거의 교육의 형태로 알려줘요. 팀장님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컴퓨터 잠깐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의 형태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2명이 됐기 때문에 이사 이제 하면은 거기서 이제 교육 시간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여주는. 문자 답변 잘하는 방법. 교육이 필요해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답장 한 번 잘하는 걸로 주문 한 건을 또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취소해 드릴게요. 대충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좀 해주고 업무적으로 좀 더 이제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나랑 이제 어떤 끈끈한 게 있어. 그게 교육도 했어.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안 해, 제대로. 못해. 안 하는 거거든, 그거. 네. 그때 가서는 잡아야지. 잠깐 이제 시간 따로 불러가지고. 꼭 따로 불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정연적으로 얘한테 해야 돼요. 혼내더라도. 그때 가서 혼내는 거야. 그리고 그때 가서 혼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업무 태도를 또 보는 거야.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너 자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이 얘기를 한번 말을 해봐라. 자꾸 말을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뭐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네. 사장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 남자끼리는 사실 소주 한잔 먹으면 다 나오고요. 알아서 소주 한잔 먹으러 가자. 얘기해봐라. 형한테 얘기해봐. 도대체 이걸 술기운에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자꾸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쳐내야죠 그냥.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 왜냐면은 아닌 애 가지고 길게 끌고 가면은 그거만큼 손해가 없거든요. 설령 내가 믿었던 사람도 바로 몇 달 후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이제 직원이 되면 직원의 형태가 되면. 보세요. 이제 2명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중철 다 넣고 있단 말이에요. 네. 쟤네들이 갑자기 그만둬봐. 저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걱정해서 이렇게 안 할 거냐고. 해야죠. 과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은 이제 좀 더 그런 교육 환경이랑 직원 관리 환경을 좀 더 잘 만들기도 하고 그런 체계를 좀 더 만들려고 이제 사무실 확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도 해요. 여기서는 조금 너무 요만해요. 이렇게 딱 여기 요 공간이. 지금 이만하다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요 봉 있죠? 네. 봉 봉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요? 네, 요보다 좀 더 길긴 한데. 진짜 좀 작긴 한데. 그죠? 저 둘. 5, 6인실이에요. 그러니까 홍육. 듀얼 모니터로 일단 하려면은 거의 꽉 차겠네요, 진짜. 다 꽉 차죠. 좀 직원 모니터 3개씩 주고. 3개씩. 직원도 3개가 필요해요? 듀얼 아니고? 직원 3개 줍니다. 저도 써보니까 3개도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요. 2개 이렇게 하고 이제 문자. 문자. 그러니까 조그만 PC 가로 세워가지고 조그만 건 있어. 문자용으로 따로 줘요. 그럼 문자는 저번에 그 핸드폰과 연결 그걸로 네. 해서 이제 같이 보세요? 아니면 따로 그냥 보죠. 한 명 켜놨으면 그냥 그 사람 쭉 써야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9회 카운팅 되잖아요. 9회? 월 10회. 150건 이상 넘어가면. 뭐가 카운팅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150건이 넘으면은 문자 제한 카운팅이 문자. 들어가요. 네네네. 그게 10회가 되면 무료가 안 돼요. 유료로 전환이 돼요. 저는 이제 하루에 150건 넘게 보내니까 항상 네. 그 업무폰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PC는 서버 PC에 고정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그 9번 경고 먹으면 바뀌겠죠? 그리고 팀장 업무 PC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고객들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도 이 핸드폰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으로 오죠. 그러면 여기 직원이 있죠. 네. 이 직원도 9회를 다 쓴 폰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얘가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네. 애니데스크로 보는 거죠. 애니데스크로 서로 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고객이 이쪽 번호로 연락 와도 이쪽 번호로 그냥 답을 줘버리는 건가요? 여기로 주죠. 애니데스크로 들어가면 애니데스크에서 답을 주면 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문자가 예를 들어 꽉 차서 이제 더 제한. 그럼 여기로 주는 거죠. 여기로 주는 건데 제가 그 문자 템플릿 만드는 거 드렸잖아요. 네. 기본 틀을 여기서 만들어서 틀을 여기서 보내고 밑에다 내용을 적지. 그럼 번호가 바뀌어도 얘가 얘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를 보냈는데 이 네. 번호로 보내면 갑자기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고객이. 그쵸. 그러니까 얘로 갑자기 보낼 때는 문자 틀이 있잖아요, 누구누구 네. 고객님. 네네. 그거 폼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내용을 적죠, 이어서. 그렇게만 하면 얘가 얘인 어쨌든 그 주문 번호랑 그런 게 그쵸, 적혀 예. 있으니까 얘가 답줬구나 이렇게 그렇죠. 알아채게끔. 아니까. 거기서 이제 그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이 없이 문자 생성하면 네네. 그거 틀만 나오거든요. 문자 그 내용 없이 생성해서.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6번이 내용이 없이 비워놨어. 6번으로 생성하면은 내용 없이 틀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줘요. 그게 처음에 귀찮은데 익숙해지면은 뭐 몇 초 안 걸려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저쪽 팀장님한테 CS 들어온 거를 애니데스크로 들어가서 네. 보고 거기 있는 번호 복사 붙여놓기 다 되니까 애니데스크로. 해서 그냥 고객 번호를 가지고 와서 내 자리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보낸다. 네. 만약에 문자를 못 보낸다 치면 여기. 그때 꽉 차서. 근데 하루 문자 보낼 수 있는 양은 500건인데 150건이 넘기 전 150 여기 PC는 150건 이상을 계속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9번까지 그 9번은 500건까지 보낼 수 있어요. 네네네. 대부분 그냥 여기서 보내요. 근데 여기서 대화를 나누던 분들 여기 있다가 여기로 넘어오는 것들 그건 이 번호로 오겠죠. 그건 여기서 보내고. 근데 대표님 말한 것처럼 여기서 보낸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갖고 있던 게 여기로 넘겨졌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는 게 편하니까 여기서 보낼 때는 그 폼을 만들어서 얘기해주고. 왜냐면 여기서 대표님 이제 고객한테 뭐 그전에 대화하던 번호가 바뀌어 번호가 뭐 구구절절해지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재택으로 두 번째 알바를 두고 문자 업무시키려 하면 물론 핸드폰과 연결해서 그 사람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로 핸드폰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애니데스크로 그냥 제 거 접속해서 그냥 문자 보고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쵸. 대표님이 컴퓨터 켜놓고 네. 너 하고 나는 안 건들고. 그쵸. 제가 고민됐던 게 그 문동화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게 IP가 하나 되고 추가하려면 10,000원, 변동하려면 10,000원. 네. 만약에 그분 컴퓨터에도 깔고 내 컴퓨터에도 깔고 같은 핸드폰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분명 쓰는 거죠. 그쵸. 대표는 지금 뭐 완벽하게 알바 쓰는 거를 그러면 거기도 쓰고 하시면 돼요. 최고의 선물을 더.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대표님 아까 알려주신 구글을 여기 들어가 보세요. 제가 보내놔 드렸거든요. 네네. 저 맨날 구글 비밀번호 저번에도 들려고.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알바 한 분 더 두셔가지고 매출 어느 정도 만드시는 게 목표인가요? 사실 그 뭐 알바를 둬서 내가 뭐 매출 얼마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그냥 올해 안에 그냥 1억
해야 된다 이 생각은 했었어. 아니 그게 왜 얼마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아, 지금 그러면- 5천인데 지금 더블 간다는 거 아니에요? 더블이네요. 네, 해서 알바 하나 더 두고 1억 간다? 네 그냥 뭐 유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올해 한 번은 피크로 탁 해서 1억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이런. 대박이네. 알바 둘로 1억 가는 건 아주 그냥 굉장히 알짜르기죠. 아. 저보다도 더 알짜르기죠. 요거 공유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업자 아이디 비번 관리하는 건데 이제 별도로 제가 개발했어요. 네. 개발을 했고 4분 만들기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4분을 만들면 바로 안 뜨는구나. 왜냐면 직원 해서 이걸 관리하셔야 될 텐데 직원 관리 잘 하시라고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4번. 우리 네네. 대표님 오신 거죠? 네. 이제 몇 가지 스크립트로 동작이 되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대표님 사업자가 있잖아요. 아이디 비밀번호. 네. 그거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냥 따로 적어두는 거는 없고 저장된 걸로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기록도 없고 뭐도 관리 체계가 없잖아요. 네. 그 책. 여기 보면은 이제 신규 빨간색은 추가 검색기고 여긴 DB 창이라고 보면 돼요. 직원이 보고 이걸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통화번호 4개 있는데 오늘 뭐 3월 15일 날, 25일 날 200달러짜리 하나 결제한 게 있어.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같은 날 겹칠까봐 그러는 거. 그렇죠. 곁이랑 겹칠까봐. 이렇게 했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15일 날 썼으니까 만약에 3월 20일 날 정도면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160달러 정도 썼고. 가죽 통관부 돌렸을 때 이제 관리해서 네. 네. 뭐 70달러짜리 썼다. 아니 뭐 100달러짜리 썼다. 고액 이런 거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이걸 관리하시고 여기는 다 그냥 다 저장용이에요. 뭐 연동되는 거 없어요. 택배 정보는 어떤 택배사는 고객센터가 뭐고 문의를 어떻게 하니까 됐더라. 그런 정보를 적어놔야 다음에 직원이 봤을 때 CJ는 여기다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네. 아, 그 관세청도 가끔 관세. 그렇죠. 인천, 평택, 관부가세 확인, 땅 전화번호 여기다가 뭐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해라.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정리할 때 한 번이라고 나중에 이걸 보고 누군가 편하게 하죠. 그런 것들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기 그 막 고객센터 홈페이지라든지 뭐 문의하기 남겨야 되는 코아물류 게시판 문의하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들 홈페이지 주소 그거 들어가는 아이디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채워 나가는 게 대표님이 업무 효율성이 되겠죠. 네. 그 통관 정보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가 뭐 평택, 인천 뭐 어디 부서 뭐 확인하는 거 이런 거 정리. 비상주 사무실 주소 쓸 때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다 정리해요. 그리고 수거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네네. 대량을 많이 했어야 이런 걸 고민하게 되거든요. 비상주. 이렇게 좀 뭔가 좀 고급스럽게 안 만들어놔도 관리가 안 될 건 아닌데 다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도 같이 써지다 보니까 허접해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찾는 데 네,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신경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그냥 만들어 이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닫히고 리스트에 가면 이렇게 보이죠. 지막이 생겼잖아요. 네. 여기 DB 창에서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는 거고요. 네. 연고 세신이 이걸로 이렇게 왔으면은 이 사업자가 이걸로 와요. 오는데 이게 왜 안 따라오지? 아 이거 대표님 거 옮기면서 수식이 풀렸구나. 제가 다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거기다 쓰세요. 이게 지금 은행이 따라 이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가 편해지죠. 체계가 있으니까. 직원한테 이거 하는 거 영상 하나 찍어놓고 네네. 대표님 먼저 만져보신 다음에 새로 할 때는 신규 추가고 여기서 수정 다 가능하고 찾을 때는 여기서 찾고 여기서 건들지 말고. 그쵸. 예. 직원에게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알릴 필요가 없어요. 대표님이 DB 쫙 먹으시면 돼요. 거기서 날라가는구나. 다른 것들로 다 할만하시죠? 네, 업무적으로는 뭐 업무적으로는 다질 게 없죠? 책이 큰 틀은 잡혔고 이제 세세한 거는 또 하면서 해야 되니까. 뭐 업무적으로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기 아이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서 보면 몇 개인지 나오지. 아, 그리고 안 해갖고. 글쎄 맞다 안 맞다는 뭐 제 눈에는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디테일한 거예요. 나중에 다지는 시간이 있으면 확실히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많이 날아가잖아요. 상품명이 많이 깔끔해지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괜찮은 건데 이걸 다져서 그런 다진 단어들이 학습 단어와 같이 많아졌을 때 좀 더 많은 그 효과를 보겠죠. 그럼 제가 강의 때 알려준 거네 그냥. 그러네. 안 들어와. 본 계정이 안 넣나? 여기 본 계정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없어도 잘 나와요. 내가 한 거지 그러면. 네. 저게 목표이시구만 아무튼 지금 네. 직원화 직원아. 아까 이거 한 번만 찍어. 어떤 거요? 메모장. 아 네네. 또 한 것도. 직원화 잘 하시고 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직원을 더 두는 거는 무조건 좋죠.
근데 무조건 이제 그 친구가 무조건 잘할 거다라는 그거는 너무 좋지만 잘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내려놓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그죠? 한두 달 하다가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 3달 했어. 어느 정도 돌아가. 근데 나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알바는 그런 자리예요. 알바는 그걸 감안해서 해야죠. 그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알바가 왔을 때 이걸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알려주는데 교육의 시간을 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영상으로 네. 만들어. 업무 구분 져서 영상으로 만들어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거 보고 공부하시고 숙제하시고 업무 들어가셔라. 그게 가장 맞죠. 돌려봐야 돼요. 어쨌든 대표님. 알바는 4천이면은 이거 다 채우고 나서 한 달 후가 된 거잖아요. 안 된 것들도 있나요? 거의 뒤에 한 4-5개 정도는 조금 뒤에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평균 70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꾸준하게 그 언더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잘 되는 건 그렇게 잘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평균 이렇게 맞춰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평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어차피 대표님 쓰신 마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25%에 30%는 되지 않을까요? 대충 한 25% 정도 잡으면 제가 알려준 대로 방식대로 하면 이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계정당 마진 이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 필요한 게 1000마인 비상주인데 비상주를 그냥 빼고 1000마인은 통째 22,00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실제 순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보다 업다운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급이 지금 400이 넘는 400 정도 되는데 부업으로 1000만 원 버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죠?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여기에 카드 값이랑 그 에드픽이랑 하면 이거 사실 그거는 옛날에 그 수입으로 안 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쳐볼까요? 한 달에 이건데 저 한 달에 지금 어필리가 얼마예요? 어플리가 한 700-800달이 되니까 한 100만 원, 11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럼 100만 원 잡고 네. 에드픽이 얼마 들어온다고요? 에드픽이 한 40만 원 들어오고. 엄청 많이 들어가네. 40만 원 잡으면은 1130만 원 버는 거야, 한 달에.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에드픽은 빼면, 왜냐면은 카드 수수료가 있잖아요.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 네네. 에드픽에서 그냥 어플리도 만약에 그냥 100만 원을 뺀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카드 할인 5%씩 되니까. 네, 또 카드 수수료 빼더라도 지금 대표님은 1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1140만 원. 대표님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전업으로 가야지. 저는 그냥 공격적이니까. 그렇다고 바로 하시면 안 돼요. 그쵸. 대표님이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럼. 왜냐면 남들 다 바라는 게 내 월급을 뛰어넘는 순간 전업이다. 그쵸, 보통. 대표님은 지금 그 사람의 꿈에 도달해 있거든요. 대표님 선택을 하세요. 그냥은 바로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대표님이 예상 수익은 이 정도 되고 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로스 거의 우리는 안 나잖아요. 네, 로스가 거의 프로세스니까. 없어요. 지금 로스가 없어요. 혹시 모르는 로스를 로스가 감안하더라도 저 무조건 1000만 원씩 남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근데 통장에 쌓이진 않지. 쌓이진 않지. 현실적인 1000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네. 잘 계획 세우신 다음에 이제 추가 알바 잘 운영하시고 뽑으셔가지고 없이 알바 둘로 1억 가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그죠? 월 400씩 400을 운영비로 하고 이걸로 가도 괜찮은데요? 저 400을 직원을 그냥 뭐 잘 교육해서 둔다면 알바 한 3명 정도까지 넣고 하면은 주문이 늘어나면 주문 알바 하나 더 넣고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알바를 겸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주문 알바 직원에게 기초 주문권을 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고 그 알바가 직원이 되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 뭐예요 일을? 그 첫 번째 알바는 그냥 놀아요. 그럼 나중에 직원으로 해라. 직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럼 그냥 직원으로 해요. 나중에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잖아. 그쵸. 걔가 이제 일을 얼마나 더 잘하겠대. 주문도 다 할 줄 아는데 직원이 되면 이제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순탄하게 가겠네요 그러면. 아무튼 이제는 이제 이런 자리는 머리랑 찍고 합시다. 네. 머리로 또 그때 3천하고 이제 나중에 5천하고 봅시다 했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빨리 안 돼. 근데 금방 올 거예요. 근데 1억은 좀 갭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업무가 곱하기 2보다는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쵸. 곱하기 2는 아닐 거야. 어떤 거는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 곱하기 2.5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고 이제 더 바빠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좀 5천원 찍고 내가 뭔가 성취감 너무 좋고요. 이제는 버리시고 1억을 찍어야 성취감 있는 걸로 지금 갈아 넣으신 것보다 더 갈아 넣으셔야 돼요. 갈아 넣으시고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더 잠 못 주무시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편안해지면서 돈을 2배 벌 생각 하지 마세요. 재밌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2천 버는 사람이 되겠네요. 월 2천. 와, 네.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 각오 한마디 하세요. 월 1억 찍겠다는. 가고. 미래에 그 대표님이 1억 찍고 나서 볼 영상이야. 아. 이제 2025년 1월 달이 될지도 모르겠고 2026년도가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1억으로 가는 그 여정의 각오와 1억 찍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1억 찍었으면 이제 2억으로 끝났나요?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네, 따블 좋아하시는구나. 네, 따블 좋아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전업을 해야겠네요, 셀러를. 1억 정도 되면은 정말 제가 먼저 말을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정도 되면 그걸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와이프랑 조금씩 한번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 와이프도 단계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맞춰지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 이제 그만둘게 하면은 그 이 사람이 인정하는 그 기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님이 넌지시 자꾸 암시를 줘야 돼요. 처음에는 재밌게 가세요. 야, 나 이 정도 계산해보니까 표현이 안 나는데 이 정도 벌었어? 이런 거 좀 얘기 딱 해주고, 아, 진짜? 야, 근데 나중에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막 생각하다가. 월급이 한 지금 300, 400 뭐 이렇게 400만 원 정도 매달 버는데, 야, 지금 수년을 공부해가지고 수년 동안 지금 이 돈 벌고 있는데 지금 4개월 만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나중에 진짜 그만두고 내가 그냥 우리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위트 있게.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뭐라 얘기하겠죠. 그때 따라서. 그럼 또 재치 있게 그냥 넘어가 주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쌓아놓고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좀 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꼭 이런 얘기 할 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툭 이야기하지 말고. 네, 통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 항상. 네. 항상 맛있는 거 시켜서 먹던 아니든 뭐 근처 어디 다른 데 좋아하는데 그럼 되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오늘 무슨 날이야 뭐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당신이랑 뭐 이런 걸 좀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결정 내리진 않았는데 마음이 지금 많이 기울었다 이런 형태로 끌고 가줘야 만약에 결정하고 통보하는 시기 되면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여자한테는 뭐야 네가 다 결정해놓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뭐 하는 거야 결제 끝났잖아 이런 식이 돼버려 계속 과정이 있었잖아 네. 그럼 얘도 대충 안단 말이에요 와이프도 그러다가 나중에 나 이제는 좀 결심을 하고 싶은데 당신이랑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미 나는 결정이 난 거야 사실은 이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이죠 사실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상태의 부정이 무조건 올 거예요 나는 솔직히 도전하고 싶어 왜냐면 너랑 더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게 그게 가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뒤에 네, 왜냐면 우리의 내가 행복을 회사 생활을 해서는 병원 생활을 해서는 내 생활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너가 알잖아 나는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됐고 내가 이제 해보니까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9년 동안 뭐 이런 거죠 상상하는 거죠 저도 9년 동안 병원을 다녔지만 나는 사업 체질인 것 같아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다. 이미 나는 이제 허황된 꿈을 쫓는 도전이 아니라 난 이 정도 하지 않았네. 매출 1억, 뭐 매출 7천. 그래서 4개월 만에 5천 낸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네. 내가 그래서 이거 돈 내주지 않았네.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 그죠? 근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은 근데 나는 예측이 된다. 더 힘들 거라는 거. 그게 당신이 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업으로 다지는 구간에 내가 병원 다니는 그 9년이란 시간도 안 걸리고 나는 한 뭐 3년이면 될 것 같아. 3년으로. 그 정도만 내가 지금 갈아 넣으면 기반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때까지만 당신이 믿고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이걸 해서 1억, 2억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해외여행 가자. 2억 찍으면 유럽 여행 가자. 2억 찍으면 몰디브 가자. 5박 6일, 5박 7일 가자. 그런 거 하나씩 걸어주고 매출별로 그런 거 걸어주고 상상이 되거든요. 말하면 상상을 하거든요 와이프가 회사 생활에서는 일주일 가자는 얘기가 못 갈 건 아니지만 힘들잖아 솔직히 말 꺼내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거를 사업을 해야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가능할 것 같다 상상하게 해줘야 돼요 와이프한테 돈이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자식 얘기도 꺼낸 거지 나중에 우리도 만약에 애 안 낳을 생각 아니시죠? 낳아야지 우리 애 낳아야 되지 않겠냐 회사 생활에서는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 너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애도 즐기는 삶을 살려면 사업밖에 답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다 뭐 계속 이게 얘기가 나가는 거죠 도전하고 싶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생활비는 너가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면 온라인에 돈이 묻어야 되니까 내가 쪼드릴 수 있다 나 돈 안 쓰겠다 어차피 안 쓸 거죠 안 쓰겠다 이제 뭐 그런 거가 맞춰 나와 나는 그런 걸 오랫동안 안 쳤어요 제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저는 많이 버는 티를 안 내요 왜냐면은 계속 키워야 되는데 계속 없거든 와이프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치킨 하나 먹어도 허락받고 먹어요 저 지금 그 정도로 아껴요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제가 매출이 몇 억이 안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제가 좀 숨통이 트이면서 여유 있게 즐기는 타이밍이 될 거예요 저도 안 즐겨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하셔야죠 잘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일단은 알바 컨셉 두 번째 알바를 컨셉
저희 자문생각 잘 해보세요. 네. 어차피 걔네들이 직원이 되기도 하고 이 두 번째 직원 알바도 직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될 수 있죠. 그죠? 일단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되지 않더라도 SOS를 청하시면 제가 네. 시간 따로 내보기도 할 테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저희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빨리 마무리 해볼까요?